답지를 안 드린 거에 이유가 있습니다. 네. 거기 2번 각 문제 2번 보면 수업 시간에 발표할 거니까 최대한 성의 있게 작성해 볼 것이라고 써놨죠. 답지를 주면은 답지 보고 발표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답지 보여주기 전에 여러분이 뭐라고 썼는가 궁금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지를 나중에 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걸 한번 볼 건데 일단 그 첫 번째 지난번에 우리가 풀었었던 이제 하프 모의고사 8회거든요. 그래서 4번과 5번 질문 이렇게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유 나도 있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거를 좀 살짝 복습을 좀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이제 좀 전반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우리가 그리는 법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죠. 이 그리는 법에서 일단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 이제 주제 파악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출발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출발. 이 주제를 파악을 해야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단계들로 우리가 이제 넘어갈 수가 있는 거다. 그러면 이제 이 글의 주제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우리가 글 전체적으로 이제 읽어봤을 때 우선은 글의 소재를 먼저 파악하는 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소재. 소재라는 거는 글을 쓰기 위한 재료예요. 재료. 그렇죠? 그래서 이 글이 전체적으로 뭐에 대한 이야기야? 라는 거를 먼저 이제 파악을 하고 그걸 우리가 총 집합을 시켜서 주제라는 녀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이제 그 소재를 총 집합한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온 부분, 그 부분이 바로 이 글의 주제문이 된다. 그래서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체크를 해놨는데 첫 번째 문장 여기가 바로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체크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틀렸다면은 색깔펜으로 고쳐주세요. 지금. 자, 그러면 첫 번째 위글의 소재가 무엇인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여러분이 이제 각각 돌아가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각자 본인이 쓴 답을 말씀하시면 되고요. 본인이 답을 못 썼다면은 못 썼다라고 그냥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누구부터 해볼까? 민승이부터 이렇게 돌아볼까? 자, 민승이는 소재를 혹시 어떻게 썼어요? 응? 프렌드? 친구? 오케이. 그 다음에 한 개만 쓴 건가요? 다 쓴 거로 다 한번 말해보세요. 영어로 썼구나 소재를. 소셜 커넥션스. 어떤 거요? compare with others. 여기 이렇게 두 개?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희는 뭐라고 썼어요? 경쟁, 친구, 그리고 사회적? 뭐라고? 네. 아니 네가 쓴 걸 그냥 보고 읽으면 되는데 왜? 뭐라고요? 아니 다시 처음부터 네가 쓴 거 그대로 읽어봐. 사회적 관계. 아 본인이 쓴 게 잘 안 보여요? 사회적 관계. 친구 경쟁. 사회적 관계, 친구, 경쟁? 그럼 두 개가 아니잖아, 세 개잖아. 그 다음에 현아는 뭐라고 썼어요? 못 썼어요. 알았어요. 네. 그 다음에 서연이는? 소셜 커넥션이랑 코퍼레이션을 컴피티션. 코퍼레이션 컴피티션 이렇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윤서는? 뭐라고?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쓴 걸 읽어보란다. 뒷담이요? 그리고 경쟁.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지안이는? 사회적 관계랑 친구랑. 안 보여요? 본인이 쓴 게? 하나 좀 틀린 것 같아요. 아니 틀리고 나발이고 그냥 본인이 쓴 걸 읽으라니까. 협력. 알겠어요. 좋아요. 그 다음에 본인은 어떻게 썼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쓴 거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렇게 썼어요. 사회적 관계, 협력, 경쟁. 그러면 서연이가 다 맞췄네? 그지?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위 글에서 주제에 가장 가까운 문장이 어디냐? 이건 이제 우리가 체크를 했죠. 그리고 왜 얘가 주제일까? 왜 얘가 주제일까? 그 이유를 한번 써보라고 했습니다. 자, 각자 본인이 쓴 이유를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틀릴 것 같아서 지금 읽으면서 수정하지 말고요. 읽으면서 수정하지 말고 그냥 본인이 쓴 거를 이제 말해주시면 됩니다. 본인이 쓴 거. 자, 다시 한번 가볼까? 민승이부터. 민승이 뭐라고 썼어요? 경쟁과 친구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 혹시 주제문은 똑같이 오기로 했었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소희는 사회적 관계에서 우리들이 친구들과 분장하는 것에 대해 미안한데 안 들려요. 잘 조금만 똑바로 말을 해주세요. 사회적 관계에서 우리들이 친구들과 경쟁하고 그것에 대해 무엇이 있는지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기 고등 래퍼가 아닌데 사회적 관계만 들렸거든요. 조금만 천천히 말해줄래? 미안해 한 번만 더. 사회적 관계에서 우리들이 친구들과 경쟁하고 그것에 대해 무엇이 있는지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읽을게요. 아니 왜 이렇게 빨리 읽어? 사회적 관계에서 우리들이 친구들과 경쟁하고 그것에 대해 무엇이 있는지 밑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저 그냥 문장을 고쳐 설명한 줄 알았었는데 뒤에 있는 문장을 보충 설명해서 오케이 이런 것도 근거가 될 수 있죠. 그다음에 뭘 막 수정하고 있어 자식아. 안 썼어요. 안 썼구나. 그다음에 이 문장의 사회의 연결이 필수적이고 관계를 쌓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야 되는 내용으로 소재가 가장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지난번에 알려준 그런 방식으로 썼네요. 그다음에 윤성 뭐라고 썼어요? 밑에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 오케이. 이것도 근거가 될 수 있죠. 그다음에 본인은 뭐라고 썼나? 글쓴이의 주장이 뚜렷하게 드러나 보인다. 오케이. 좋아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주제에 대해서 쓸 때 지난번에 말했다시피 이제 핵심 소재가 일단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리고 쌤이 지난번에 알려줬었던 팁이 이제 어떤 거였냐면 이거를 쓰신 분들도 있었는데 보통 주제가 나오면은 그 주제에 대한 뭐가 나온다고 했지 뒤에? 뭐가 나온다 했지? 부연 설명. 부연 설명이나 어떤 뭐 예시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런 패턴으로 지금 쓰신 분들도 있거든요. 자, 제가 쓴 거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고쳤을 필요는 없어요. 이따가 같이 줄 거니까. 자, 한번 같이 보자고. 자, 우리는 사회적 관계를 위해서 협업과 경쟁 중 하나를 하거나 아니면은 둘 다 해야 한다는 내용이 첫 문장이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쓰신 분들이 많았어요. 한 두세 번 정도. 이거예요, 이거. 근데 이제 여기서 구체적인 예시가 이제 뭐냐, 그걸 이제 저는 좀 추가로 썼을 뿐입니다. 여기까지는 안 써도 돼요. 예시 첫 번째는 뭐냐면 가십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잡담하는 거 이런 거겠죠. 가십을 통해서 우리는 친구들과 유대를 형성하지만 동시에 가십 대상들을 잠재적 적대로 이제 여기기도 하고. 두 번째, 파티 참석 대상자들을 놓고 벌이는 경쟁이나 소셜 미디어에서 팔로워를 얻기 위한 경쟁, 이런 거에서도 긴장감이 드러나고. 자, 세 번째, 경쟁적 배제는 협력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 특히 고등학교 친목 동아리와 컨트리 클럽 이런 게 이제 그러하다, 이런 식으로 다 예시를 말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사회적 관계를 위해서, 사회적 관계라는 게 뭐냐, 지금 우리가 다 사회적 관계예요. 여러분들끼리의 관계, 저와 여러분의 관계, 이런 게 다 사회적 관계야. 근데 이 사회적 관계를 위해서 협업을 하거나 경쟁을 하거나 둘 다 하거나 이래야 된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부연 설명, 협업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 경쟁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 둘 다 한다는 내용도 나왔고.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전부 다 앞에 나왔던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예시로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첫 문장의 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5번을 볼 건데 5번이 조금 더 쉬웠거든요. 자, 5번은 주제문을 제가 공개하지 않은 상태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똑같이 한번 가볼까요? 위 글의 소재가 무엇인지 작성해라 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순서를 좀 달리할까요? 이번에는 지안이가 한번 먼저 말해보자. 자, 뭐라고 썼어요? 아니, 본인이 쓴 걸 그냥 읽으세요. 정글에서 살아남는 거.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현아는 뭐라고 썼어? 소원이랑 허벌이 막히고 뭐라고? 잘 못 들었어. 소원이랑
뭐랑? 휴먼 아 휴먼이랑 그 다음에 뭐라고? 서바이벌 킬 서바이벌이랑 이렇게 세 개?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인 혹시 뭐라고 썼어요? 아 오케이. 그 다음에 사연이는? 에스 썸피션 왜? 아니 어떻게 쓰 영어로 썼군요. unpleasant랑 biased인데? 아 여기도 아이씨 그런 게 어딨어. assertion이랑 unpleasant, biased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그러니까 unpleasant 불쾌함이랑 그 다음에 이제 편견 biased 그 다음에 assertion이니까 이제 가정 이렇게 세 가지를 표시했네요. 알겠어요. 자 그다음에 소희는 어떻게 했어요? 모든 인간들 편견 기본적이야. 모든 인간들의 편견? 아니 모든 인간들 편견 편견? 기본적으로 기분 뭐라고? 기분 좋음? 기본적 뭐라고 하는 거야? 아니 말을 똑바로 해봐. 기분 뭐라고?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윤서는 뭐라고 썼어요? 저기 민승이는? unconscious 뭐라고? unconscious, biases, 이제 무의식적인 그리고 편견 이렇게 썼네요. 자, 제가 쓴 거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나와야 되는 핵심은 일단 우선은 편견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생존이라고 썼어요. 저는 사회적 생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총 3개를 썼는데 편견, 사회적 생존, 그리고 용의라고 썼습니다. 용의성.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를 썼는데 그럼 이제 이어서 주제에 가장 가까운 문장이 어디냐? 자, 요거부터 한번 먼저 말해볼게요. 그 주제에 가장 가까운 문장을 어디로 했는가? 자, 혹시 본인은 어디로 체크했어요? 주제문을? 맨 마지막 문장. 오케이. 그 다음에 저기 윤서는? 체크도 안 했어요? 아, 네 진짜 미안해. 그 두 번째 줄에 있는 to a certain extent 이 부분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서연이는? 저도 투어 셀피 똑같이? 오케이. 그 다음에 현아는? 첫 번째 줄에 있는 every human being is affected 이 문장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소희는? 똑같이? 오케이. 그 다음에 민승이는? 어디? every human being 여기?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답이 있는데 제가 어디로 체크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저는 여기입니다. To a certain extent, bias is necessary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를 제가 주제문으로 체크한 이유가 있겠죠? 왜 여기를 주제로 체크를 했을까? 자, 이걸 보기 전에 앞서서 아까 요거를 체크하신 분이 아까 누구였더라? 두 분이었나요? 그럼 두 분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죠. 자, 서연이부터. 서연이는 왜 여기를 주제문으로 체크했죠? 비어시스 바이어스. 그게 문장에 바이어시스 인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편견에 관련해서 말하고 있는 거니까. 편견에 관련해서 말하고 있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안이는요? 왜 여기를 주제로 꼽았죠? 오케이. 아주 좋아요. 자, 그러면 다른 분들이 각자 다르게 한 것도 이유를 나름대로 썼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한번 들어봅시다. 우선 민승이는 아까 every human being 이 부분을 체크했다고 했는데 왜 그 부분을 주제라고 생각했어요? 뒤에 그러니까 편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했다. 근데 편견이라는 말은 첫 문장에도 나오잖아요. biased. We are all biased 이렇게 나오죠. 근데 왜 하필이면 이 문장을 주제로 했을까요? bias는 앞에도 나오는데.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나? 미안하다. 자, 다른 분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소희도 아까 every human being 이 부분이었나? 네. 소희는 왜 그쪽을 주제로 한 거야? 모든 인간들이
그러니까 결국 이제 소희가 생각하는 이 글의 핵심은 모든 인간들이 편견이 있다에 초점을 맞춘 건가요, 그러면? 아, 그렇군요. 현아는요? 뒤에 있는 문장이 보충 설명한다고 썼는데요. 아, 뒤에 있는 내용이 이제 보충 설명한다고 생각을 했다. 네. 아, 그렇군.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서가 아까 어디로 체크했더라? 아, 못했다고 했구나. 그러면 당연히 답을 못 썼겠고. 그 다음에 본이가 아까 어디라고 했더라? 마지막 문장. 본인은 왜 마지막 문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오케이. 좋아요. 자, 지금 여기에서 그 서연이랑 지안이랑 그리고 본이까지 세 분이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이제 우리 두 분께서 말하는 게 전부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고, 그리고 본이가 말한 것도 심지어 맞는 내용입니다. 자, 제가 쓴 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여기서 쌤이 앞내용이라고 썼는데 이 앞내용이라 함은 밑줄 친 내용의 앞내용입니다. 여기 to a certain extent 여기 앞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자, 앞내용에서 편견에 대한 일반적 진술이 나와 있다라고 나와 있죠.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앞내용에서 어떻게 돼 있냐면 here is the unpleasant truth. 자, 불편한 진실이 여기에 있는데 잠깐 읽어볼게요. 자, 불편한 진실이 여기에 있는데 we are all biased. 우리는 모두 편향되어 있어. 우리는 모두 편견을 가지고 있어. Every human being, 모든 인간들은 is affected, 영향을 받는데 by unconscious bias, 무의식적인 편견에 의해서 우리는 영향을 받는답니다. 즉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편견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편견을 가지고 있다. 오케이? 근데 어떤 편견이냐면 that leads us to making correct assumption. 잘못된 가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요. 됐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딱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저럴 거야 라는 그런 잘못된 편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어제 그 우리 고2 학생들이랑 새벽에 햄버거를 같이 먹었어요. 어제. 근데 이제 그 햄버거를 먹으면서 어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 한 친구가 이제 그 남학생인데 키가 굉장히 크고 이게 좀 덩치도 좀 있는 친구거든. 근데 그 친구가 작년에 그 이제 내신 대비를 하는데 얘가 다음 날 이제 그날 이제 한 번 되게 늦게 간 날이 있었어요. 늦게 간 날이 있는데 얘가 그때 새벽 거의 1시인가 막 이랬는데 제가 교무실에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얘가 노크하고 들어와. 숙제를 안 해갖고 이제 그거 하느라 이제 늦게 가는 거였어. 노크하고 들어와. 근데 그가 선생님 제가 내일 과학 수행평가가 있어서 그런데 좀 일찍 가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하더니 갑자기 얘가 우는 거야. 막 울어 막 이러면서 우는 거야 얘가. 그래고 내가 되게 좀 당황했거든요. 아니 일단 첫 번째로는 아니 그러면 그걸 왜 얘기를 안 했지? 얘기했으면 내가 보내줬을 텐데. 두 번째 왜 울지? 그래서 좀 당황했거든. 근데 이제 어제 햄버거를 먹으면서 이제 그때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그때 얘기가 이제 나왔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왜 운지는 본인도 모르겠대요. 그냥 힘들었나 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아니 왜 얘기를 안 했냐? 나한테 얘기했으면 내가 보내줬을 거 아니냐. 그때가 이제 저랑 내신 대비를 처음 할 때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는 로이 쌤한테 말을 걸 수가 없었다.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아니 왜 말을 못 걸어?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말이라도 하면은 혼날 것 같았대. 너무 무서웠대. 왜? 여러분 혹시 첫 시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첫 시간에 제가 딱 들어와갖고 여기 PPT로 오리엔테이션 딱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잖아요. 뭔가 그 모습이 뭔가 쟤 뭔가 건들면 안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이제 인상 같은 걸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얘기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일단 우리가 사람이라는 건 좀 지내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첫인상이라는 게 있죠. 첫인상. 그리고 그 첫인상으로 인해서 아, 저 사람은 저럴 거야 라고 우리가 각자 나름대로 무의식적으로 판단을 내린다는 거야. 이게 바로 뭡니까? 첫 두 문장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첫 두 문장에서 나온 내용. 그래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 저 사람은 저럴 거야 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막 누가 보면은요, 내가 막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다 막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찔르면 당연히 피가 나오죠. 네. 자, 그런데 그럼 여기까지는 모두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결국 여기까지는요.
됐어? 근데 이제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편견이라는 게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인 능력이래요. 그럼 우리가 보통은 편견이라는 말을 들으면요, 이거를 좋은 의미로 써요, 나쁜 의미로 써요? 나쁜 의미로 쓰잖아. 보통 편견이라는 거는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편견이라는 이 안 좋은 이미지, 이 안 좋은 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필수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필수적이다. 필수적이란 건 뭡니까? 좋은 의미로 쓸 수 있는 거잖아.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아니 편견이란 거 나쁜 거 아니야? 다 갖고 있대. 근데 편견 나쁜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왜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있냐고. 왜 모든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있냐고. 그 이유가 바로 뭐다? 필수적인 생존 기술이래요. 즉 살아남기 위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아니 편견과 생존이 대체 무슨 관련성이 있는 건데 하면서 나오는 게 이제 뒷내용인 거예요. 됐어?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경향성을 말한 겁니다. 모두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경향성을 먼저 말했고 모두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근데 그 편견이 어쩌다고 좋은 거냐고 나쁜 거냐고 좋은 거래. 그럼 좋은 거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바로 뭐야? 필자가 이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인 거죠. 됐어요? 필자가 과연 야 편견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나 다 가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그게 아니야. 그건 이미 다 알고 있어 우리도. 편견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야 근데 이 편견이라는 게 좋은 거야.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는 거야. 편견이 어떻게 좋냐고 내가 이제 알려줄게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야. 됐어?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 글에서는요 결국에 편견이라는 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뭐에 있어서? 생존에 있어서요. 됐어? 이거예요 이거. 자 그래서 제가 쓴 거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 내용에서는요 편견에 대한 일반적 진술을 말한 거죠. 편견이란 사람들이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경향성이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즉 이 주제문에서는 뭘 말하고 있냐면 편견이라는 게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이네? 왜? 여러분 편견이라는 게 왜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인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 부연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 부연 설명이 이제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 예시가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정글에서 접근하는 동물을 목격을 하게 됐어요. 옛날에 우리 막 조상님들 완전 막 선사시대 때 이때를 생각해봐. 수렵 채집하던 시절 이게 막 이렇게 수렵 채집을 하러 나갔는데 어떤 동물을 봤어. 근데 저 동물이 예를 들어 사자야 사자. 우리는 지금은 알고 있죠. 사자는 육식 동물이고 좀 이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잡아먹힐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초창기 인류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사자가 이렇게 막 쓰담쓰담 해줘도 되는 애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 그쵸? 근데 그거를 본능적으로 알게 된 겁니다. 저 녀석은 위험하다. 근데 그 본능이 바로 뭐다? 편견이야, 편견. 저놈 생긴 거 딱 보니까 이빨도 막 크고 막 이러니까 나를 잡아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저놈 딱 보니까 나 잡아먹을 놈이야. 이게 뭐야? 편견이잖아. 그쵸? 근데 그 편견 덕분에 살아남게 된 거죠. 길 가다가 토끼를 만났는데 토끼가 저 자식 저 날랭거 보니까 내 뒤통수한테 후리고 갈 놈이야. 위험한 놈이야.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쟤는 안심해도 되는 동물이야. 딱 보니까 그래. 근거가 없어. 그냥 딱 보니까 얘는 좀 귀엽게 생겼네. 귀엽게 생긴 거 보니까 얘는 날 해치지 않을 것 같아. 편견이죠. 그렇죠? 근데 이걸 통해서 인류는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견과 생존이 관련성이 있다라는 부연 설명을 뒤에서 한 거죠. 됐어?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의 법칙과 똑같습니다. 주제가 나오고 나면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온다는 건데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필기 하나만 해주십시오. 필기 하나만. 간단한 겁니다. 여기 주제문이 나왔는데 그 뒤를 보면 if가 나와 있죠. 그렇죠? 자, 봐봐. 요거 정말 중요한 팁이니까 잘 써주세요. 자, 봐봐. 주제 다음에는 부연 설명이 나온다고 했어요. 또는 예시가 나온다고 했어요. 맞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여기가 예시인지 아닌지를 사실 파악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글을 읽을 때 이게 예시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이제 보편적인 방법이 뭡니까? For example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예시죠.
그쵸? 예를 들어서라고 말을 했으니까 이런 경우는 여러분이 딱 한눈에 알 수 있어요. 아, 여기는 예시구나. 그쵸? 쉽게 알 수 있죠. 근데 지금 여기 본문에는 for example이 없잖아. 그렇잖아. 아니 그러면은 선생님 얘가 예시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해석해봐야만 합니까? 물론 해석해야 알 수 있는데 팁을 좀 주자면요. 보통 지금 나온 것처럼 if로 이렇게 시작하잖아. 그러면은 웬만하면 얘도 예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럴까? 왜 예시일 가능성이 높을까? 다시 한번 봐봐. 여러분 예시라는 거는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쵸? 그쵸? 아니 다짜고짜 지금 말한 게 야 편견은 생존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만 말했어. 그러면은 우리한테는 뭐가 필요합니까? 왜 편견과 생존이 관련이 있는데 설명이 필요하다. 설명이. 그쵸? 근데 그 설명을 들려면요 우리가 여러분이 이해하려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구체적이고 쉽게 설명해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은 구체적이라는 거는 바로 뭡니까? 예시와 관련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오케이야? 그러니까 예시는 구체적일 수밖에 없고요. 주제는 구체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제는 전에도 말했지만 포괄적이어야 돼. 포괄적.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예시를 들 때 우리말도 한번 생각해봐. 우리말도. 자, 우리말에서도 제가 보통 예시를 들 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요. 비유를 들거나 선생님도 비유를 들거나 아니면은 가정을 하는 거거든요. 야, 만약에 너가 이렇다고 쳐봐. 그럼 너랑은 이렇게 하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됐어? 이게 바로 뭡니까? 예시를 드는 방법 중 하나인 거죠. 되니? 그렇기 때문에 if라는 말, 만약에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나 이제부터 예시에 들 거야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서 야 만약에 너가 초창기 인간이라고 쳐봐. 너가 초기 인류라고 쳐봐. 그러면은 호모 에렉투스 같이 너가 만약에 초기 인류라고 쳐봐. 그러면은 너는 동물을 만나겠지 아마? 동물을 만나게 되는데 근데 그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네가 빠르게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편견이 필요한 거야. 이렇게 이제 예시가 나오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if가 나오는 부분이 예시가 시작되는 부분일 수 있구나. 그럼 예시가 시작되는 부분 앞부분이 뭐다? 전에도 말했지만 주제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 했었죠. 됐습니까? 이렇게도 우리가 연결을 칠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답지를 다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자, 제가 지난 시간과 오늘에 거쳐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제가 많은 거를 설명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냥 기본만 딱 기억하자고요. 두 개만 기억해 주세요. 글 읽는 법에서. 그리고 이 두 개만 가지고 우리는 연습을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대부분의 글은 주제와 부연 설명으로 되어 있다. 됐어? 이걸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보통 주제 다음에는 부연 설명이 나온다. 됐어? 요것만 좀 기억해 줘. 요것만.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모든 글은 뭐랑 뭐로 돼 있다고? 주제와 부연 설명으로 돼 있다. 오케이? 다른 녀석들 대답해야지. 멍 때리지 말고 말을 해야 돼. 말을 해야 외울 수 있어요. 한 번만 더 할게. 자, 딴짓하지 말고 이 그지 같은 거 사. 자, 다 같이 말해야 돼. 다 같이. 자, 다시 한번. 모든 글은 보통 뭐랑 뭐로 돼 있다고요? 주제, 부연 설명. 알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보통 주제 다음에 뭐가 많이 나온다고? 부연 설명 또는 예시가 나온다고요. 알겠죠? 말을 뱉어야 외울 수 있어. 딴짓하지 말고 그 깨끼 같은 거 나 빨리 주워. 자, 요 두 개만 기억하면은 이제 여러분이 글을 읽는 거에 대해서 이제 시작할 수 있는 단계가 온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항상 어떤 글을 읽더라도요. 방금 전에 제가 말한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글에는 반드시 주제가 있을 거야.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부연 설명이 있을 거야. 그럼 보통 이 구체적으로 말하는 내용이 뒤에 나오겠구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데일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이제 그 교재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구문 독해 교재지? 숙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그 답지가 필요한데 제가 자습서를 안 뽑았네요. 자습서를 좀 출력을 해놓겠습니다. 잠시만요. 요거를 깜빡하고 안 뽑았네.
우선은 저는 이제 요 구문독해 자습서를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책의 24쪽부터 펴주시면 되거든요. 24쪽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자,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구문 분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잠깐만 하기 전에 앞서서 단원을 좀 먼저 볼게요. 단원을. 자, 잠깐 보겠습니다. 아니 나중에 붙여요. 일단은 하고. 이게 좀 흐려서 좀 잘 안 보이는데 일단 그냥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여러분 24페이지 일단 펴주셔도 돼요. 문장의 구성에 대해서 처음에 나와 있고 챕터 1, 2, 3, 4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숙제로 드린 부분이 바로 이 챕터 1에 해당하는 부분이었고요. 챕터 1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뭐가 나와 있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 이제 7가지 형태로 나와 있죠. 우리가 흔히 수업 시간에 정말 여러 번 배웠던 문장의 5가지 5형식에 대해서 이제 다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께서 숙제로 해온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 이 부분 뭐 여기 간단하게 설명돼 있고 뭐 구문 분석하고 뭐 이런 거 나와 있잖아.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여기 있는 이제 자습서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해줄 거고요. 저는 일단 그 문장의 5형식에 대한 설명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문장의 5형식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이 이전에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마 들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아줄 테니까 여러분이 빈 공간 잘 찾아서 필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제목을요. 문장의 형식이라고 쓸게요. 일단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종류부터 한번 살펴보죠. 종류. 5가지 형식의 종류. 자, 이걸 뭐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1형식부터 아까 주어, 동사 조금 작게 쓸게.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동사, 목적어. 자, 그다음에 목적어 2개. 그 다음에 목적어.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뭐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자,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그동안 알지 못했을 수도 있는 몇 가지 비밀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각종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용어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5개 형식이 있잖아. 쌤이 이거를 반띵할 거거든. 반띵. 그럼 반띵하면은 2개, 3개 이렇게 나오겠죠. 또는 3개, 2개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반띵하면은. 자, 내가 반띵을 할 건데 여기서 반띵하거나 또는 여기서 반띵할 거야.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기준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반띵하는 게 나을까? 이렇게 반띵하는 게 나을까? 위에 거 아래 거. 어떻게 알았어? 맞아. 위에 거야. 왜 위에 거로 했어?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 맞습니다. 목적어를 기준으로 나눈 거예요. 목적어를 기준으로.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 우리가 문장의 형식에서 가장 중요한 녀석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녀석, 핵심이라고 쓸게요. 핵심. 이 핵심이 뭐냐면 결론부터 먼저 말할게요. 바로 동사입니다. 동사. 자, 이게 1형식이냐, 2형식이냐, 뭐 3형식, 4형식, 5형식 어떤 거냐라는 거를 나누는 기준은 바로 동사입니다. 동사. 그래서 실제로요, 여러분 동사만 보더라도 얘가 몇 형식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80% 이상은요. 동사만 딱 보면 얘 몇 형식이네 이게 나올 정도로 형식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바로 동사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했던 걸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우리가 문장의 5형식을 왜 해야 되죠? 이걸 왜 해야 된다고 했었지? 이걸 왜 배우는 거야? 이거를 해야 일단 올바르게 해석이 된다고 했어요. 맞죠? 왜냐면 주어는 은느니까, 동사는 뭐뭐다, 목적어는 을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이 다 정해져 있잖아. 자리에 따라서 해석이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이 구문 분석을 제대로 해야만 올바른 해석이 된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 이 구문 분석을 할 줄 알아야 어법 문제를 잘 풀 수 있다고 했어요. 어법 문제. 됐어요? 문법 문제 푸는 거. 왜냐면 문법 문제는 전부 다 뭐라고 했습니까? 야, 요 자리에 이거 쓰는 거 맞아? 이 자리에 이거 쓰는 거 맞아? 다 이렇게 자리를 물어보는 게 문법 문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뭐가 와야 돼를 알아야만 우리가 문법 문제를 제대로 풀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법을 잘하려면 구문 독해를 잘해야 되고요. 마지막 3번째, 이 순서에 맞게끔 글을 쓰는 것, 즉 영작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문 독해를 배우는 겁니다. 됐죠? 자, 다시. 그러면 문장의 형식에서 핵심이 동사인데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 말이 왜 나왔을까요?
뭐라고요? 오, 핵심을 벌써 말해버렸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안 돼요. 왜 끝까지 들어봐야 할까? 제일 중요한 말이 어디에 나오니까? 맨 뒤에 나오니까, 끝에 나오니까. 자, 한국말은 맨 뒤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아까 서연이가 말했다시피 동사가 나오죠, 동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소희 오늘 좀 공부를 열심히 이러고 끝났어. 이러고 끝났어. 그러면은 열심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어쨌다는 거야, 노력하라는 거야, 뭐 알 수가 없잖아. 그렇죠? 저는 끝까지 끝말을 안 할 겁니다. 어쨌든 자 이런 것처럼 끝말을 안 하니까 뭔 말인지 전달이 안 되는 거야. 즉 어떤 언어에서든 동사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형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동사입니다. 동사. 근데 아까 여러분이 눈치가 좋게도 여기서 반띵을 했잖아. 그 기준을 뭘로 잡았습니까? 목적어를 기준으로 잡았죠. 자 봐봐. 사실은요 여러분 이 각 형식의 동사들 있죠. 동사들 얘네들 이 동사들이 원래 다 이름이 있어요. 전부 다 얘는 무슨 동사 무슨 동사 무슨 동사 이게 다 이름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이 5개의 동사의 이름을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가 한 세트고요 요렇게가 한 세트거든요. 근데 이렇게 세트의 동사 이름은 외울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요. 자 이거를 먼저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1, 2형식 동사, 즉 뒤에 목적어가 나오지 않는 동사, 이 동사를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오, 어떻게 알았어요? 다 알고 있네. 자동사. 영어로는 우리가 VI라고 이렇게 줄여서 말해요. 그럼 얘도 알겠네?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 동사. 오케이, 좋아요. 타동사라고 불러요. 타동사. 영어로는 VT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동사 할 때 자라는 건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 즉 자기 자신만 있어도 반대로 말하면 타인, 즉 목적어가 없어도 의미 전달이 가능한 동사. 이걸 우리가 자동사라고 칭하는 거고 타동사에서 타는 남타자입니다. 남타자. 타인을 말하는 겁니다. 즉 타인이 있어야만 여기서 말하는 타인은 목적어를 말하는 거죠. 목적어가 있어야만 의미 전달이 가능한 동사. 이걸 우리가 타동사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장에 5가지 형식을 썼는데 이 5가지 형식의 형태들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죠. 이 형식의 이 각 형식에 알맞게 쓰인 문장을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떠어떠한 문장이라고 하는데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이 형식에 알맞게 쓰여 있어. 뭐가가 더 추가되거나 뭔가가 빠지거나 이런 게 없어. 딱 요 형태에 알맞게 쓰였어. 이거를 아마 다 알 텐데 들어봤을 텐데 완전한 문장이라고 해요. 완전한 문장. 그래서 완전한 문장. 다시 한번. 1형식에 맞게 쓰였다.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에 각각 알맞게 쓰인 문장. 이걸 뭐라 한다? 완전한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에 반대되는 불완전한 문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불완전한 문장. 여기다가 쓸게요. 자리가 좀 없네요. 좀 아래다 쓰겠습니다. 제가. 그럼 이거에 반대되는 불완전한 문장은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거겠죠. 왜 완전하지 못하냐면요. 뭔가가 빠져 있어서 그래요. 뭔가가 빠져 있어서. 빠져 있으니까 불완전하겠죠. 그러면 혹시 뭐가 빠져 있는 문장인지 아세요? 목적어? 주어? 정답이 다 100점 만점에 30점씩으로 답을 했습니다. 오, 답을 말했네요. 명사예요. 명사. 그래서 명사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명사 자리에 명사가 빠져 있는 문장이다. 명사가 빠져 있는 문장. 바로 이게 무엇이다? 불완전한 문장이다. 됐어? 예를 들어서 이건 안 쓰셔도 되는데 잠깐 봐봐. 예를 들어 내가 1형식 이렇게 썼어. 1형식으로. 그럼 얘는 1형식의 완전한 문장이라고 우리가 부르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3형식 문장을 썼는데 여기서 목적어를 빼버렸어. 만약에 그러면 이거 1형식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3형식의 불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한 거야. 약간 비유를 해볼게요. 제가 옛날에 그 얘기한 적 있었나? 제가 옛날에 그 버거킹에서 알바를 했었거든요. 얘기했었냐 내가? 아니냐? 제가 고등학생 때 버거킹에서 알바했어요. 최저시급 2,500원 받으면서. 지금 최저시급 얼마지? 아니요 9,000 얼마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